안녕하십니까, 유비스쿨입니다. 기어박스 모델링 중에서 축 모델링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이시는 축은 6203 베어링이 들어가 있는 축의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규격집에서 6203 베어링이 들어가 있는 부분을 먼저 확인해 보면 6203 베어링은 안찌름이 17의 형상을 갖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요 축의 지름이 17인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도면상에서 우선 작업을 해볼 텐데, 우리가 레이어의 기능을 외형선으로 먼저 작성을 해주시고 선의 전체 길이가 되는 126을 먼저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126짜리 선을 먼저 긋고 나면 옵셋 축지름이 해당이 되는 17 나누기 2만큼 되는 선을 이용해서 이 선과 이 선을 이어주는 작업을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축의 형태는 먼저 이와 같은 형태를 먼저 그려볼 텐데, 여기서부터 58, 여기서부터 42, 여기서부터 21, 이와 같이 형태를 그리고 나서 축의 지름을 보시면 20, 이 부분이 해당하는 곳이 옵셋 20 나누기 2만큼 형상의 크기를 갖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고, 여기는 옵셋 27 나누기 이만큼 tr 명령으로 잘라서 표현을 해주고, 여기도 tr 명령으로 잘라서 이와 같이 축의 형태를 먼저 만들어주게 됩니다. 선의 형태를 중심선으로 변경을 시켜주게 되면 지금 여기에 그려져 있는 축과 여기에 있는 그려진 축이 서로 다 이렇게 반대로 되어 있는 형상을 볼 수 있습니다. 우선 그 이유는 축의 형태를 먼저 보시면 이와 같이 되어 있는 축을 먼저 볼 수 있을 텐데, 이거는 가공을 했을 때 형상을 보시면 여기는 가공이 한 번 이루어지고 여기는 가공이 두 번 이루어진다고 보시면 가공의 공정이 이쪽이 더 많이 이루어지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공정상으로 이 축의 형태가 이와 같이 뒤집혀 있어야 되는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작업을 해놓으면 이 키홈 자리가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 같이 반대편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키의 형태를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얘를 한번 돌리고 얘를 한 번 더 돌리면 키의 형태가 이렇게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도면으로 작업을 할 때는 이 키의 형태가 보여야 되고, 뾰족급 멈춤 나사의 자리와 키홈 자리가 아래쪽에 나와 있는 형태를 그리시는 게 맞는 도면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도면상에 보시면 이와 같이 되어 있는 축을 미러라고 하는 명령어를 이용해 반대편으로 돌리는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와 같이 축의 형태가 돌아오고 나면 이때부터 우리가 작업을 시작할 텐데, 제일 먼저 하는 작업은 챔퍼 작업을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챔퍼 작업을 보시면 이 앞쪽에 들어가 있는 부분이 이와 같이 챔퍼 1이라고 하는 값이 들어가 있고, 이 뒤편도 챔퍼가 들어가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이 부위에 조립되는 부위이기 때문에 이 물체가 여기 끼워지고 이 물체가 끼워지는 부위라고 확인할 수 있습니다. 평행 키가 들어가 있는 키 부위를 작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규격집에서 10번 페이지의 상단을 보시면 이와 같이 형태가 나타나는데, 이 키가 들어가는 축지름을 보시면 해당하는 축지름이 17에서 22에 해당하는 범위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럼 폭은 6을 나타내는 거고 깊이 치수는 3.5를 나타내는 부위가 해당이 됩니다. 그럼 요 키가 들어가는 6에 3.5가 되는 부위를 작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에 보시는 것과 같이 옵셋 10만큼 간격을 띄우고 옵셋 22만큼 간격을 띄워서 키가 들어가는 자리를 그렸더라면 옵셋 3.5만큼 이 키가 파져있는 깊이 치수를 만들어주면 됩니다. F라고 하는 명령으로 이와 같이 마무리를 먼저 해주시고, 이 키의 형태를 보면 끝자락이 원형으로 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 폭이 6이란 얘기는 반절이 된다면 옵셋 3만큼 이 선의 형태가 원의 중심선의 형태를 갖고 있습니다. 다음과 같이 중심선을 만들어 주시고, 이 키의 형태를 우리가 어떻게 생긴 형상인지 확인을 하려면 이와 같은 형태의 그림이 나와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도면 작업을 할 때 구멍,
또는 홈 부위의 형상을 투상하는 방법을 국부투상도라고 합니다. 그럼 여기서도 이 키가 들어가 있는 형태의 국부투상도를 먼저 만드셔야 되는데, RAY란 명령어로 이 중심선에서 선을 따고 중심선에서 선을 따서 라인으로 적당한 위치에 선을 먼저 그으시고, 키 폭이 갖고 있는 치수가 6mm이기 때문에 옵셋 6만큼 간격을 띄워 주시면 이와 같이 사각형의 형태가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F라고 하는 명령어를 이용해 선의 형태를 원형으로 변경을 시켜주시고, 이 중심선이 해당하는 부위에 선을 만들어주고, MA라고 하는 명령으로 안쪽에 들어가 있는 선을 중심선의 형태로 변경을 시켜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 중심선은 외형선에서부터 연장이 되어 있는 형태를 취해야 되기 때문에 이와 같이 중심선을 늘려주시면 됩니다. 이때도 보시게 되면 외관에서는 이 키의 형태가 안쪽의 형상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이 형태를 깨서 단면의 형태를 취해야 되는데, 일부의 형상을 파단을 해서 단면도를 만드는 걸 부분 단면도라고 합니다. SPL이라고 하는 명령어로 이와 같이 물결 모양의 파단선을 만들어서 TR이라고 하는 명령으로 선의 형상을 끊어주시고, 이 선의 형태를 가는 선 형태로 변경을 시켜주시면 됩니다. 이때 해칭이라고 하는 기능을 눌러서 화면에 해칭선이 들어가 있는 선으로 변경을 시켜주시면 됩니다. 그럼 국부투상도와 부분 단면도가 들어가 있는 형태를 만들어서 이 부위를 표시를 한 겁니다. 뾰족근 멈춤 나사가 들어가 있는 부위를 작업해보면 각도가 90도가 들어가 있는 걸 확인할 수 있는데, 드릴로 자립하기를 한 경우라면 120도가 들어가는 건 맞지만 이 뾰족근 멈춤 나사는 90도가 들어가 있는 홈파기 작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각도에 대한 치수까지도 표현을 해줘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우선 옵셋으로 32만큼 간격을 띄우시고, 옵셋 2만큼 간격을 띄워서 XL, A 45도가 되는 선만큼을 이렇게 표시를 먼저 해주게 됩니다. 그럼 해당하는 선은 딜리트로 지우고 TR이라고 하는 명령어로 이 선과 이 선의 위치를 끄는 다음에 TR 명령어를 이용해 필요 없는 형상을 끊어주고 이 선을 중심선으로 변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편에는 미러라고 하는 기능으로 이와 같이 넘겨주시면 되고, 중심선은 외형선에서부터 이와 같이 연장을 시켜주시면 됩니다. 여기도 마찬가지 외관에서는 보이지 않기 때문에 SPL이라고 하는 명령어로 지금과 같이 파단선을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해칭도 물론 똑같이 넣어주시면 되고, 이와 같이 그리면 뾰족근 멈춤 나사가 들어가 있는 부위도 작업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키홈 자리가 들어가 있는 부분을 작업할 텐데, 여기는 베어링 6203 베어링이 들어가 있는 축지름 17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는 적용하는 축지름이 초과 이하라고 하는 숫자가 있는데, 여기는 12초가 17 이하가 되고 여기는 17초가 22 이하가 됩니다. 그럼 축지름이 17이니까 위나 아래 둘 중에 하나를 써야 되는데, 이 위에 있는 치수는 이하에 해당하는 치수이고 밑에 있는 17은 초과에 해당하는 치수입니다. 그럼 우리는 초과는 자기 자신을 포함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 해당하는 치수가 아닌 위에 있는 치수를 써야 포함하는 치수라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이 키에 해당하는 폭은 5, 깊이는 3.0의 치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 작업을 또 해보면 축의 끝에서부터 옵셋 11만큼 간격을 띄우고 옵셋 14만큼 간격을 띄우면 이와 같이 중심선의 형태가 먼저 만들어지고, 옵셋 5 나누기 2만큼 해서 키 폭이 갖고 있는 F라고 하는 명령어로 이와 같이 마무리를 해주시고 선의 형태를 정리를 하게 됩니다. F 명령어를 이용해서 지금과 같이 변경을 시켜주시면 중심선은 외형선에서부터 연장을 해주시면 되고, 이와 같은 형태의
축을 먼저 그릴 수 있습니다. 자, 다음과 같이 축이 그려져 있다면 치수 기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축이 들어가 있는 치수를 기입할 때는 작은 쪽에 해당하는 치수를 먼저 기입하기 때문에 이 키 폭이 들어가 있는 치수를 먼저 하나 기입하고 여기에 축지름이 들어가는 치수를 기입해보고 다시 여기에 축이 들어가 있는 치수를 기입하고 작은 쪽에 해당하는 축지름과 큰 쪽에 해당하는 축지름의 치수를 기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원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파이 치수가 동시에 들어가는 부분이 있어서 dim 에디터 기능을 이용해서 이와 같이 치수를 동시에 한꺼번에 파이 치수를 넣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여기 보시면 키 폭이 들어가 있는 부분에 보면 활동형과 보통형이 들어가 있을 때 지금 우리가 그린 키는 보통형에 해당이 됩니다. 그럼 보통형은 B1이 들어가 있는 부분이 축에 해당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N9가 들어가 있는 걸 확인할 수 있고 화면에 O 대문자 N9가 들어가는 걸 입력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도 마찬가지 이 키가 들어가는 부분에는 6N9라고 하는 치수가 기입할 수 있죠. 자, 이와 같이 기입하고 나면 규격집 중 베어링이 들어가 있는 18번 페이지를 봤을 때 내륜과 외륜이라고 하는 부분이 들어가 있어서 축에 해당하는 끼워 맞춤 공차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도면에 보시면 이 축은 베어링을 기준으로 했을 때 안쪽의 형태가 회전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V벨트와 기어가 회전하는 부분이 있는데 키로 그 힘을 전달받아서 축이 회전하는 형상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럼 베어링 입장을 봤을 때는 안쪽이 회전하는 기능을 갖고 있어서 우리는 이를 내륜 회전이라고 하는 형식을 보게 됩니다. 그럼 내륜은 축지름이 18 이하이기 때문에 JS5라는 끼워 맞춤 공차를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파이 17과 파이 17이 되는 부분은 이 JS5라고 하는 끼워 맞춤 공차가 들어가는데 dim 에디터라고 하는 기능을 이용해서 화면상에 숫자가 나오면 앞에는 %%C라고 입력하시고 뒤에는 소문자 JS9라고 입력을 해서 이 치수와 이 치수를 동시에 같은 치수를 기입하는 방법을 생각해 봅니다. 다음은 기어가 들어가 있는 부분과 축이 들어가는 끼워 맞춤 부위가 있는데 이곳은 그냥 소문자 H6을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끼워지는 부분에 치수 기입을 다 했다면 이제는 길이 치수에 대한 치수를 기입해 볼 텐데 치수 중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치수를 먼저 하나를 기입하고 나면 치수 중에 직렬 치수 중에 연속이라고 하는 방법이 있어서 클릭하시면 이와 같이 연속적으로 치수 기입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전체 길이의 형상에 대한 치수도 기입해 줘야 되기 때문에 이와 같이 전체 길이 치수를 입력하게 되면 21, 5, 42, 58을 더한 숫자 값은 이 126이라고 하는 동일한 치수가 되게 됩니다. 그럼 이때 발생하는 게 중복 치수 기입의 현상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 중에 치수를 불필요한 치수를 지우거나 참고 치수로 변형을 시키는 방법을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그럼 이 5라고 하는 숫자를 지워서 중복 치수를 피하거나 지금은 이 126이라고 하는 전체 길이 치수를 참고 치수로 변경을 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길이 치수가 입력하고 나면 이제 위치와 가공부의 형상을 치수 기입할 텐데 우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키의 전체 길이가 해당하는 부분의 치수를 이와 같이 기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키의 전체 길이를 입력하는 방법이고 깊이 치수가 해당하는 부위의 치수를 다음과 같이 기입하시고 공차를 기입하는 방법을 보시면 ed라고 하는 명령으로 3.5 그 다음 플러스 0.1 숫자 6번 키의 사각꺽쇠
한 칸 띄고 0이라고 기입하시면 이와 같이 입력을 할 수 있으시고, 이때 숫자의 값은 2.24의 크기로 변경을 하고 이 글자의 색상은 빨간색으로 변경을 해서 스택이라고 하는 기능을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분수 형태가 되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공차값을 입력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입력하시면 이 키의 부분에 보면 플러스 0.1의 0이라고 하는 공차값을 지금 여기에 적용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는 뾰족근 멈춤 나사가 들어가 있는 부분의 치수 기입을 보면 이 위치에서 멈춤 나사가 들어가 있는 곳까지 치수를 먼저 기입하시고, 이 구멍의 지름 치수가 4라고 되어 있어서 원형 치수로 %%C라고 입력해서 파이 치수를 입력한 후에 해당하는 각도 치수인 90도가 들어가는 치수 기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화면에 보시는 것 같이 이 치수선이 치수 문자를 가리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선의 가중치 중 가장 우선순위가 높은 건 문자입니다. 그러니 dim break라고 하는 명령으로 이 숫자에 해당하는 선을 클릭하시고 엔터키를 누르면 이와 같이 선의 형태를 끊어서 문자를 가리지 않는 형태로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은 LE라고 하는 지시선을 사용해 볼 텐데, S라고 하는 명령어를 눌러서 어터치먼트 중 언더라인 바텀란이라고 해서 치수 문자를 치수선이 받치는 형태를 취하게 됩니다. 해당하는 곳에 빈 공간을 찍고 선을 클릭한 후 F8번을 눌러서 이 선의 길이를 최대한 짧게 만드시고 엔터를 쳐서 들어가는 값은 깊이라고 입력하시고 한 칸 띄고 숫자 3 입력하신 후에 이와 같이 입력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여기도 마찬가지 공차가 플러스 0.1에 0이라고 하는 공차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ed라고 하는 명령어로 숫자 3 뒤에 플러스 0.1 사각꺽쇠 한 칸 띄고 0이라고 입력을 하시면 이 공차의 값은 글자 크기가 2.24, 글자 색상은 빨간색 A분의 B로 변경을 하셔서 이와 같이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때 이 화살표의 모양은 CH라고 하는 명령어를 눌러서 여기를 지시선이 아닌 작은 점, 도트 스몰로 변경을 해서 작업을 해주시는 게 더 낫습니다. 그 다음 이때도 화살표의 크기가 너무 커서 이 치수선에 침범할 경우가 만약에 생긴다면 이때도 CH라고 하는 명령을 눌러서 이 화살표의 모양의 크기를 도트 스몰로 변경을 해주시면 크게 무리수 없이 치수를 볼 수 있는 방법이 됩니다. 이와 같이 기입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작업을 하면 우리가 기어 박스에 들어가 있는 축 모델링 작업을 여기까지 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